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이제 합당 관련한 뭔가 이제 갈등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는 있는데 어제 오전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이제 어떤 문건에 대한 대외비 문건에 대한 보도가 나면서 약간 좀 더 내용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네. 아까 한동훈 그 얘기할 때 요 말씀만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주권자들이 두 가지 질문 식사하면서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장동혁은 왜 굶었다니? 두 번째, 한동훈 토크 콘서트 왜 하는 거니? 이 두 가지 질문에 답 찾으면서 식사 시간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네. 그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느닷없는 합당 이슈로 인해서 정말 정말 많은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합당 문제를 대하는 원칙은 크게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관된 하나의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범진보 민주 시민 진영 같은 표현하는 이 범진보 진영의 통합은 불가피하다라고 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역시도 주권자의 의지이고 합당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자. 이 경향성만큼은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합당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이번 주의 움직임을 크게 살펴보면 합당 반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방선거 또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약간 조직화되고 있다. 합당 반대 목소리가. 이런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거든요.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당원들도 처음에는 이랬을 겁니다. 합당? 조국혁신당이랑 같은 진보 진영 안 했으니까 합치는 거 괜찮지 않아? 근데 언제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사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저도 합당에 장기적으로 찬성합니다. 당연히 진보 진영 안에서 저희도 사실 조국혁신당과 정책적 결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집권을 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도 중도 확장, 왜냐하면 집권당의 숙명입니다. 좀 더 중도 확장적으로 가야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지지를 기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 정책적 결이 좀 달라졌어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달라졌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부에게 지금 합당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요 기준만 보면 됩니다. 근데 당원들은 합치는 게 좋은데 언제 합치는 거, 그거는 당원들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당원들도 듣고 그러네, 지금 빨리 해야겠네, 아니네, 지금 예. 이후 해야겠네, 이렇게 명확하게 합당에 지금 해야 되는 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정도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으면 전 적어도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는 게 맞다. 왜냐면은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 합당을 빨리 하자는 분들이 왜 지방선거 전에 해야 지금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뚜렷한 명분이 전 안 보여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치는 게 무조건 좋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장기적으로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건 그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선거 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는 명분을 아직까지 못 찾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우리 합당, 조국혁신당 그런 정당 어떻게 합당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당을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지금은 아니다. 차분하게 논의를 하자. 이재명 정부에게 언제가 좋은 타이밍인지, 언제가 골든 타임인지를 따져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를 강행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 지금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거죠. 그 문건을 여쭈지 않을 수가 그쵸.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 문건이었다고 하고 정청래 대표는 보지 못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문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사무처는 문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합당을 빨리 하자와 늦게 하자가 있다면 빨리 하자로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했을 때 타임테이블이나 그 세부적 내용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당에서는 시나리오를 짜놔야죠. 그러니까 사무처에서는 준비하라고 하니까 혹시 그 시나리오도 짜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유출이 됐는데 이미 지도부와 지금 정청래 대표 간 이 논의에서 신뢰가 지금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1월 22일 날 합당 제안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최고위원 3명이 반대 기자회견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며칠 뒤에 작성이 됐다. 사실상 합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작성된 문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던지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의 지금 뭔가 신뢰가 좀 붕괴되어 있는 이게 문제니까 이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거는 당대표가 지금 의견 많이 듣고 다니시거든요. 예. 의견을 많이 듣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뭔가 당원 투표 무조건 붙이겠다,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당원 투표 붙이겠다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 분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반발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당대표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당원 투표 안 하겠다. 그 전에 일단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해서 그 논의를 바탕으로 당원 투표를 물을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반발 목소리가 격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원 투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문제가 될 그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문건 내용이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준비한 것처럼 내용이 되어 있다. 약간 이런 류로 말씀을 하셨는데 합당 시간표도 있지만 무슨 내용이 있냐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혁신당에 뭐 준다, 배분한다. 그다음에 지방선거 시에 누구에게 뭐 이제 이 당을 옮긴 것에 대한 뭐 그 불이익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구체적이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말하기 엄청 조심스럽죠. 그런데 예. 저 오늘 뉴스에서 제가 일관된 이 원칙 하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책이라는 단어인데요. 전 정말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을 때 2,500도 안 됐던 코스피 지수가 이제 5,000 돌파하는 믿을 수 없는 성장을 만들고 나서 지금 대통령이 혼자서 5월 9일 이후로 유예 없다. 양도세 유예 없다라고 못을 받고 지금 부동산으로 가는 이 모든 흐름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왜 곁가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언론을 도배하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지가 진짜 가장 안타깝다고 그 생각합니다. 격까지라는 건 이제 합당 논의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 너무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그전에는 대안이 없었거든요. 부동산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던 결국 자산의 80~90% 이르는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자산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죠. 예. 하지만 이제는 대안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시기에 지금 부동산 더 이상 유예 없다라고 원칙 잡고 이걸 대통령 혼자 싸우고 있는 모습을 어떤 국민이 원하고 바라겠습니까? 예. 우리 정말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 아하. 결정적 시기란 말씀 너무 그러니까 드리고 잘 싶습니다.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여당이 힘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오면 이걸 좀 여쭈고 싶었는데 어제 제가 이 방송을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라면서 약간 이제 평소에 이런 모습과는 좀 달리 목소리를 높이시는 모습.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천 대표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집안에서 아니 왜 벌써 결혼을 하려면 또 집도 준비해야 집안에서. 되고 집도 예. 아니 너 자리 아직 못 잡았잖아. 자리도 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유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자리 잡고 그런 다음에 결혼해도 되지 않니? 지금 결혼하면 이제 너네 아버지 지금 직장에서 자리를 아직 잡아가는 과정인데 좀 불안한 상황에서 결혼하면 안 돼. 조금 미루면 안 되겠니? 나 그게 마음에 들어. 괜찮아. 하지만 결혼의 시기를 조금만 미루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몰라 나 결혼 강행할 거야 해버리면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잖아요. 네. 온 가족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강행하면 뭐 합니까? 이미 불행함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애가 나쁘다가 그 애가 결혼 절대 우리 집 뭐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 결혼하자는 거예요. 근데 어. 결혼을 하는데 조금 더 준비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일부 이렇게 하는 논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또 갑자기 난 저애 인정 못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쪽은 또 상처받고 프로포즈 받았는데 혁신당 입장에서 상처받죠. 그러니까 신장 직원이 김치 싸대기 맞았다고 그런 표현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격가지 방송들도 정말 자제해야 되고 이 결혼을 정말 나중에 시기를 두고 언젠가 성공하려면 지금 적어도 이렇게 불화가 나올 때는 결혼하면 안 된다. 아까 이 의원님 말씀 저 100번 동감하는 게 아버지의 사업이 성공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을 때 예. 결혼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축의금도 더 많이 들어오고 하객도 더 많이 올 겁니다. 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적절한 비유 같네요. 조국 대표도 썸 타려는데 지금 결혼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양가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 같기도 하고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성치훈 부대. 예, 적절한 비유까지 듣고 1타 정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님, 박유진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치하는 언니들 곧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